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도 대구광역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융합과학 부문 사전 설명회를 맡은 대명중학교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사 이기돈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작다거나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예선대회를 통과해서 본선대에 진출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대회 개요, 그리고 대회 중 사용 프로그램, 그다음 심사 규정, 대회 산출물 제출 방법,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전 선생님들께서 그 창의융합교육원의 주최 측에 알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 갖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면 채팅창에다가 쳐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언제부터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선 대회는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12시 10분부터 등록을 완료해서 입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소는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학생들 인솔해서 와주시면 1층에서 아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를 다 해주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생들 데리고 오시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대회 운영 종목입니다. 그날 저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두 가지 종목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날 학생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자차로 타고 오시면 가뜩이나 이 어린이 세상 이쪽이 많이 혼잡합니다. 차 타고 오시면 늦으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혹시 자차를 타고 오셔야 된다. 그러시면 어린이 세상 앞에 유료 주차장, 공영 주차장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과는 2026년 7월 20일 날 공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부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각 금상 한 팀, 은상은 두 팀, 그다음 초중등 같은 경우는 동상 세 팀, 고등학교는 두 팀, 그다음 장려상은 초등, 중등, 고등 각각 다섯 팀, 다섯 팀, 세 팀 이렇게 진행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지도교사상이 금상팀만 한 명씩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상 수상팀 하시면 금상 수상팀으로 되시면 전국대회를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과학 페어에 출전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서 아마 요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추후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이고 장소도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오성에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의융합원 오시는 길입니다. 창의융합 교육원은 어린이 세상역에서 내리셔가지고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셔서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오시면 안쪽에 창의융합 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날 아마 굉장히 차가 많이 혼잡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린이 세상 앞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는 7월 11일 토요일이고요. 12시 10분까지 등록해서 입실할 수 있도록 인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탐구 주제는 당일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각독이나 혹은 필기구를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필기구의 경우는 연필 또는 흑색 볼펜을 지참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기구를 직접 준비하는 이유는 작품 기획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기로 작성해서 감독관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노트북의 경우에는 개인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 준비하면 되고요. 1인당 한 대, 즉 팀에 2명이기 때문에 2대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 대회 측에서 제공 가능하지만 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 개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회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합과학 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회 안내가 이루어질 거고요. 한 10분 정도 이루어질 거고 등록하면서 아마 발표 순서를 추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로 번호를 추첨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번호가 큰 순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명칭이랑 상관없이 팀명이나 뭐 학교 명칭과 상관없이 추첨 번호 순서대로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간단한 뭐 대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혹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그 이후에 80분 동안 학생들이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때 생성형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리튼만 사용 가능하고요. 이 리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사전에 대회 시작 전에 이 감독관이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 그 전에 했던 학습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을 삭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구글 혹은 다음 등에서 검색은 가능하지만 로그인은 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집된 자료랑 기존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 및 최종 산출물 그리고 산출물을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시간에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고 요거 마찬가지 기획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기구를 이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때 또 하나 학생들이 작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과 좀 다릅니다. 생성형 AI 프롬프트 기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회 측에서 USB에 담아 학생 각 팀별로 하나씩 줄 예정이고요. 여기에 생성형 AI 프롬프트 활용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떻게 학생이 질문을 했는지 등을 캡처해서 프롬프트 기록서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80분 내에 작성을 해서 PDF로 변환해 저장하여 면접 감독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출할 때에는 파일명을 프롬프트 기록서 아래바 학교급 아래바 참가 번호 아래바 그리고 대표 학생 이름으로 제출을 하도록 미리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0분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 중간에 5분간 휴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모든 학생들 전부 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작년과 조금 다른 건 이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 단계에서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성형 AI를 쓸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이 대회 기록 기획서라던가 프롬프트 기록서 혹은 작품 설명서 양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일 왼쪽에 서식 1번이 작품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서식 3번 프롬프트 기록서를 보시면 그 네모 안에 학생들이 프롬프트에 어떤 명령어를 내렸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5의 작품 설명서는 제일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 작품 설명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나 서식을 약간 바꾸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 단계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5분간 휴식한 뒤에 산출물 제작 시간인데요. 이때는 이제 앞서
제출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디지털 산출물을 작품을 최종 산출물을 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앞에서 제출한 이 기획서를 복사해서 사본을 돌려줄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최종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작 프로그램은 캔바, 한글, 그리고 PPT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제출 자료 형태를 보시면 반드시 중요합니다.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도록, 즉 PDF로 변환하는 방법을 미리 선생님들께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파일명은 최종 산출물, 학교급, 참가 번호, 대표 학생명으로 바꾸어서 제출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최종 산출물이랑 똑같이 작품 설명서도 한글, PPT, 캔바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 뒤에 PDF로 변환해서 이 감독관, 심사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명 여기 적힌 굵은 글씨 적힌 대로 학생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 4번 최종 산출물 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양식입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의 경우 이렇게 주어진 양식을 쓰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바꾸어서 제출해도 된다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발표인데요. 발표는 팀별 한 3분 이내 정도 발표가 될 거고요. 발표 방법은 뭐 팀의 특성과 팀원의 강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여기 발표 내용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 산출물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 및 구체적인 특징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산출물에 적용했는지, 혹은 어떤 기술이나 이론 등을 접목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미리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출물의 구체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발표 시간이 초과되면 이 초과된 만큼은 심사에서 제외가 되니 그 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산출물 만들고 그 발표 시간의 3분 내다 하는 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회 중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는 크롬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는 무조건 크롬만 사용할 수 있고요. 검색은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검색할 수 있으나 비로그인 상태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논문 검색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이 논문 검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로그인 상태로 볼 수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로그인해야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은 볼 수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생성형 AI 및 저작 도구입니다. 당일에 허가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리튼만, AI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캔바, 그리고 한글, PPT만 쓸 수 있습니다. 캔바의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계정을 따로 제공해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 추천 번호를 뽑으시면 그 번호와 관련된 구글 계정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생들이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빨간색 표시된 사용 금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대회 당일 돼서 이렇게 그 시험 주최 측에서 이건 쓰면 안 됩니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당연하게도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메일, 메신저, SNS 등은 접속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 기타 뭐 소통 가능한 프로그램들 어떤 거라도 사용할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반드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규정입니다. 작품 기획서, 그리고 최종 산출물 및 작품 설명서, 발표, 그리고 디지털 역량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채점을 하게 될 거고요.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게 될 거고 각각 어떤 내용들을 심사 요소로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평점자 처리 기준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 그리고 최종 산출물 제작에 대해서 단계별로 초과하는 경우에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점 요소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과하는 경우에 감점이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3분 내로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정행위 같은 경우들은 네,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허가하지 않은 IT 기기를 소지하거나 외부 연락 또는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이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실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핸드폰이라던가 혹은 전자시계 뭐 이런 것들, 통신이 가능한 것들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반드시 네,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회 산출물 제출 방법입니다. 예,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 포인트 1 보시면 작품 기획서 및 프롬프트 기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 단계에서 기획안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성형 프롬프트 활용 과정 확인할 수 있는 프롬프트 기록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작품 기획서는 수기로 작성할 거고요. 이걸 나중에 사본 복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나누어 줄 겁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기록서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캡처해서 USB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설명서 제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이제 최종 산출물하고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양식이 USB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고요. 이 작품 설명서 양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바꾸고 싶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최종 산출물. 마찬가지 작품 설명서와 함께 대회 끝날 때 제출합니다. 그래서 USB에 안내 드린 대로 파일명 바꾸셔서 담아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개인 USB를 지참하여 사용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USB는 대회 측에서 준비된 걸로 각각 다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질의응답인데요. 미리 사전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 노트북은 팀당 한 대인가요? 학생당 한 대인가요?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생당 한 대입니다. 따라서 팀에서 노트북이 두 대가 돼도 괜찮습니다. 노트북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되어 있는데 가급적 모든 사이트 등에서 로그아웃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만약에 뭐 통신 프로그램 등이 깔려 있으면 미리 좀 지우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와 산출물 제작 단계를 꼭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 수집 단계에서만 그 A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이후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넷 검색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로그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자 검색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USB를 나누어 줄 겁니다. 그 USB에 서류 자료를 받아 넣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태블릿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실격 처리되니까 가지고 있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혹시 이 오늘 사전 설명회 이후에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선번호 1116-2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설명의 내용이었고요. 연수 자료는 파일로 첨부해서 선생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도록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동천초에 김화정 쌤 질문 첫 번째, 작품 설명서에 그림 첨부 가능합니다. 네. 이 작품 설명서에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 따로 있지만 양식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반드시 그 양식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품 설명서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할 때 레이저 포인트는 제공하진 않습니다. 네.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것도,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최 측에 따로 물어보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서랑 작품 설명서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기획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고 했는지를 적는 거고요. 작품 설명서 같은 경우는 최종 산출물을 만들고 나서 그 산출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획서와 뭐 크게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하는 방법은 구글 협업은 안 되고요. 네, USB로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론초 선생님 질문하신 거, 네,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해서 프로그램을 옮겨 작업하는 거, 네,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캔바로만 네, 작업하는 게 작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캔바 등 요런 네, 디지털 앱 이용해서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작품 설명서 같은 경우는 1에서 2쪽 정도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 3번 보시면 3분 발표 시간에는 최종 작품 산출물을 보고하는지 작품 설명서를 보고하는지 화면에 띄우시는지 물어보셨는데 학생들이 했는 파일을 그 프로젝션 TV 이 빔 프로젝터에 띄우고 띄워서 그걸 보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작품 설명서와 최종 산출물 둘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 설명서는 2쪽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중학교 선생님, 여기 캔바에 있는 AI 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캔바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이 작품 설명서 제안 이쪽 관련해서는, 어, 주최 측이랑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쪽 이내 맞을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최종 산출물도 이쪽 이내, 설명서도 이쪽 이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네, 선생님, 그 산출물은 2페이지 이내고요. 어, 설명서는 그 시간 내에 저희가 발표 시간이 몇 분이죠? 3분이가? 네. 그 3분 내에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은 저희가 USB에 최종 산출물 양식이랑 작품 설명서 양식이 한글판로 들어있는데 그거는 참고용입니다. 그걸 사용해도 되고요. 뭐 PPT라든지 캔바를 이용해서 산출물 만들고 또 그 작품 설명서까지 만들었다면 그걸로 PDF로 전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시되는 USB 안에는 어, 그 프롬프트 기록서 양식 5페이지 정도로 들어있고요. 그다음 최종 산출물 한글 저희가 대회 요강에 들어있는 양식으로 또 2페이지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양식으로. 그다음 어, 그 작품 설명서가 또 한 3페이지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최종 산출물 양식과 작품 설명서 양식은 참고용이고 학생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다음에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 프롬프트 기록서도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썼는 내용 전부 다 캡처해서 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지 제가 네, 2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럼 이상으로 네, 사전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